먼저 규칙 단계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규칙을 다 짜서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준 거예요. 1997년에 딥블루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 예를 들 수가 있는데 97년에 체스의 세계 챔피언을 이긴 최초의 컴퓨터 딥블루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좁은 의미에서의 AI라고도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 이 딥블루 같은 경우는 사람이 체스랑 관련된 규칙들을 직접 다 짰어요. 그리고 그걸 컴퓨터에다 입력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계산 능력이라는 기술을 가지고서 세계 챔피언을 이긴 이제 좁은 의미의 AI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규칙을 짜서 이걸 컴퓨터에다 입력을 하다 보니까 규칙 외의 상황은 대응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지식의 원천이 100% 사람이다 보니까 스스로 배우는 능력도 없고, 그리고 어떤 결과물들을 출력해낼 때 이 규칙이라는 바운더리 외에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한 게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세돌 9단을 바둑으로 이긴 알파고라는 AI 모델이에요. 2016년도에 이제 이게 이슈가 됐었죠. 앞서 알려드린 이제 딥블루 같은 모델은 사람이 짠 규칙을 입력을 했어요. 근데 이 알파고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입력을 합니다. 데이터를 입력을 했을 때 AI가 스스로 이제 어떤 패턴들을 찾고 규칙을 찾아내요.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학습을 한다라고 해서 학습 단계라고 불렀습니다. 이 알파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람들이 그 바둑을 뒀던 그런 기본 데이터들을 입력을 했어요. 그걸 바탕으로 스스로 패턴을 분석하고 어떤 이제 규칙들을 찾아내고 스스로 어떤 자기 자신과 알파고가 자기 자신과 셀프 플레이를 하면서 어떤 이제 학습을 이루다 보니까 굉장히 고성능의 AI 모델이 이제 탄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앞서 설명드린 규칙 단계와 동일하게 한계가 있었어요. 뭐냐면 사람이 입력한 규칙, 인 딥블루, 그 다음에 사람이 입력한 데이터, 알파고, 이 규칙과 데이터라는 바운더리 안에서만 어떤 출력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외의 것들은 새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 다음 단계로 등장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챗GPT, 2022년도에 등장한 챗GPT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어로 읽고 쓰고 대화하는 LLM이라고 해요. 이 LLM이 이따가 에이전트랑 관련된 용어들을 설명을 할 때 한번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라지 랭귀지 모델의 약자입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해요. 방대한 양을 학습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어떤 패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새 문장을 생성합니다. 새로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생성형이라는 이제 의미가 이때부터 등장을 한 거예요. 기존에는 규칙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안에서만 어떤 정리를 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면 이 이해 단계의 AI, 쉽게 말해서 챗GPT 같은 모델의 경우에는 사람이 입력한 이제 방대한 양을 바탕으로 학습을 하고 학습을 넘어서서 이제 스스로 이해를 하고 새로운 결과물,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이해 단계의 AI도 한계가 있었어요. 사람이 어떤 지시를 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어떤 궁금한 내용들을 채팅창에다 챗GPT한테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은 굉장히 잘해요. 대답은 굉장히 잘하는데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건 사람의 몫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행동이란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뭔가 업무를 처리를 할 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채팅창에 챗GPT한테 질문을 했겠죠. 질문을 한 바탕으로 어떤 보고서를 만든다거나 메일을 발송을 한다거나 할 텐데 메일을 발송하고 보고서를 만드는 그런 이제 행동들은 사람의 몫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그 행동까지 AI가 해줘요. 이걸 우리가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의 뜻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AI한테 사용자가 어떤 목표를 줘요. 어떤 작업을 해달라는 그런 목표를 줍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입력을 받은 다음에 스스로 계획을 세워요. 어떻게 이 목표를 이룰 것인지, 어떤 업무들을 처리하고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이런 이제 목표를 이룰 것인지, 완성된 결과물을 낼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설계, 추론을 합니다. 그리고 설계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단계로 나눠서 그것을 각각 실행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물까지 만들어냅니다. 그걸 우리는 에이전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PPT로 예시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해 단계에서 이해 단계의 AI한테 PPT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PPT를 만드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받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PPT를 만드는 주제에 대한 어떤 구성 내용들을 기획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는 것처럼 그런 이제 어떤 입력한 것에 대한 대답을 얻는 이제 용도였어요.
근데 지금 실행 단계의 AI한테 이런 에이전트한테 PPT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하면은 그 주제를 가지고 주제에 맞게 리서치, 조사를 하고 내용들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조사하고 구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만들 때 필요한 부분들을 발췌를 해요. 발췌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실제로 PPT 파일을 만듭니다. 파일을 만들어서 내 PC, 내 로컬 PC에다 저장까지 해줘요. 저장까지 해주고 예를 들어 동료나 직장 상사한테 보내야 되는 일이 있으면 발송까지 해줍니다. 이렇게 실제로 실행까지 해주는 에이전트로 발전이 해왔어요. 방금 설명드린 이제 발전된 네 단계를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규칙 단계. 사람이 규칙을 짜줍니다. 사람이 규칙을 직접 짜고 이걸 컴퓨터에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학습. 규칙이 아니라 데이터를 입력해요. 그 다음에 그 규칙은 AI가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해 단계. 방대한 양으로 학습을 하고 이해를 해서 어떤 데이터 안에만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제 어떤 답변을 준다,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가 아니라 새로운 문장들, 새로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요. 기존에는 데이터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이제 답변을 줬다면 그게 아니라 데이터에 있는 내용을 참고를 해서 새로운 문장이나 결과물들을 생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실제로 행동으로 실제로 일을 하는 단계인 실행 단계까지 발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네 단계로 발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준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규칙 단계, 학습 단계, 이해, 실행 단계로 갈수록 사람은 덜 개입해요. 사람이 어떤 업무를 처리를 할 때 사람이 그 개입하는 역할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AI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람과 AI와의 관계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발전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걸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딥블루인 그 규칙 단계에서는 이게 개발이 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딥블루에서 알파고까지 개발이 되기까지는 약 19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알파고에서 이제 생성형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이해 단계 AI의 챗GPT 6년 걸렸어요. 에이전트는 2, 3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실제로 이 에이전트 모델이 기존에 발전되었던 AI의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개발하는데 고작 2, 3년, 이게 나오는 데까지 2, 3년밖에 안 걸렸어요. AI가 AI를 바탕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얼마나 빠르게 확산이 되고 사람들이 AI를 다루고 있는지를 챗GPT 앱으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챗GPT 활성 사용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기까지 5일밖에 안 걸렸어요. 월에 활성 사용자가 약 1억 명을 달성하기까지 2달밖에 안 걸렸어요. 역대 가장 빠르게 성장한 소비자 앱이라고 불립니다. 챗GPT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AI 단계가 이 4단계로 발전을 했고 지금은 실행 단계에 있으며 AI 에이전트가 정말 핫한 주제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실행 단계에서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술이 되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냐, 어떤 기술이 26년도에는 뜨고 있냐, 이걸 또 한번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예요. 이 다음 페이지는 이 3가지 기술이 의미하는 바도 같이 준비를 했는데, 먼저 3가지 기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추론 기술, 에이전트 기술, 멀티모달 기술이에요. 추론 기술은 쉽게 말해서 AI가 뇌를 가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사용자가 AI한테 질문을 했을 때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냥 답을 하는 게 아니에요. AI가 자기만의 단계들을 쪼개놓고 그 단계들을 밟아나가면서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해요. 질문의 조건을 AI가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문제들을 작은 부분으로 쪼개요. 그리고 AI가 가능한 풀이를 쭉 나열해서 비교한 다음에 실제로 그런 풀이를 한 계산이나 논리들을 마지막에 검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답을 정리해서 사람한테 제공해줘요. 이런 이제 추론, 생각하는 AI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론하는 능력을 통해서 AI가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 기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가 어떤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답만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을 실행을 합니다. AI가. 사람이 하던 업무를 AI가 대신해서 해주는 거예요. AI한테 손과 발이 달렸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멀티모달. 이제 보고 듣는 AI거든요. 처음에 나왔던 이제 챗GPT, 22년도에 나왔던 챗GPT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나
어떤 영상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기술들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이제 GPT 이미지나 아니면 이제 나노 바나나와 같은 이제 모델들이 차근차근씩 나타나기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이미지를 읽고 이미지도 만들어냅니다. 이미지를 보고서 이미지를 분석도 해요. 음성으로 대화를 할 수가 있고, 음성을 입력했을 때 분석을 해서 텍스트화해서 이걸 또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입력했을 때 분석해서 어떤 이제 시간대별로 나눠서 어떤 그런 텍스트와 결과물들을 도출해낼 수가 있고, 영상을 만드는 것까지 돼요. 보고 듣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AI한테 귀랑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게 사람이 일하는 방식과 같아졌다는 거예요. 추론 기술, AI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멀티모달 기술, AI가 보고 들을 수 있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 기술, AI가 직접 사람을 대신해서 행동을 합니다. 보고 듣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행동을 해요. 사람이 일하는 것과 동일해졌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2026년도에 최대 화두인 이유가, 이 AI가 기존에는 어떤 생각만 한다거나 어떤 이제 대답을 한다거나 이런 기술적 한계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정말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 발전되어 있어요. 첫 번째, AI가 일한다. 이거는 이제 스탠퍼드에서 OS월드라는 벤치마크 테스트를 진행했었어요. 어떤 테스트였냐면, AI가 어떤 단순한 문서를 다룬다거나 어떤 파일을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컴퓨터, OS 시스템 프로그램을, 컴퓨터 전반적인 이제 운영체제를 다루는 그런 이제 기술력을 테스트를 했었어요. 이때 사람의 수준을 72%였다고 합니다. 1년 반 전에는 그게 12%였어요. 근데 지금 66%입니다. 사람과 그 문서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기본이고, 컴퓨터 운영체제를 다루는 능력 자체가 사람과 비슷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AI를 사용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이 3년 만에 53%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PC랑 인터넷이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빠른지를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PC는 이 같은 비율까지 올라오기까지 15년이 걸렸어요. 인터넷은 7에서 10년이 걸렸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사람들한테 확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AI의 활용이. 심지어 일자리도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미국에서 22년도 말 고점 대비 신입 개발자 고용 비율이 20%나 감소했어요. 근데 반대로 고참, 경력이 있으신 분들의 비율은, 어떤 이제 고용에 대한 비율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업무를 처리할 때 이젠 AI가 대신 처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바로 이 판단력이에요. 경력직이 있으신 분들은 이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입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이제 매뉴얼을 통해서 업무를 알려준다거나 이런 부분은 AI가 이미 하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경력직들이 우대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AI 에이전트 시대, AI가 실제 업무를 대신하는 변화, 그리고 일자리가 바뀐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일자리가 대체가 될 거다, 일자리가 바뀔 거다. 근데 이게 나중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일자리도 바뀌고 있고, 사람들도 AI를 도입하고 있는 그런 비율이 어마무시합니다. AI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AI를 나중에 한번 제대로 배워보지는 어떤 의미냐면, 남들 다 한 뒤에 배우겠다라는 의미야. AI를 쓸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남들보다 먼저 제대로 쓸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전 이 일부를 통해서 이제 어떤 AI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대비는 해야 된다, AI의 역량을 갖춰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정말 전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이 AI 에이전트를 알려드리기 전에 에이전트를 다룰 때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할 핵심 용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일부분을 가지고 왔는데, 먼저 생성형 AI, LLM, 챗봇, 에이전트, MCP가 있습니다. 먼저 생성형 AI와 그 다음에 이제 LLM.
생성형 AI랑 LLM을 자동차에 비유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해요. 생성형 AI랑 LLM 굉장히 뭐 오며 가며 AI를 다뤄보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성형 AI는 쉽게 말해서 자동차 전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LLM은 자동차가 있으면 그 자동차를 굴러가게끔 하는 그 엔진이에요. LLM이 그 엔진입니다. 생성형 AI는 아까 이제 이해 단계에서 챗GPT가 생성형의 의미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 등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 그대로 새로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AI 전체를 부르는 말이 생성형 AI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을 만들어내거나 어떤 텍스트를 만들어내거나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나 음악, 영상, 코드를 짜거나 새로운 결과물을 만드는 것을 이제 생성형 AI라고 해요. 여러분 GPT, 클로드, 제미나이, 미드저니, 소라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다 생성형 AI에 속하는 모델들입니다. 그리고 LLM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GPT, 클로드, 제미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이제 거대 언어 모델, LLM의 약자가 라지 랭귀지 모델인데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생성형 AI 중에서 언어를 다루도록 학습한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대한 양을 학습을 시키고 그걸 이제 언어를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학습한 엔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말 그대로 언어랑 관련된 이제 일처리를 합니다.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한다거나 글쓰기를 한다거나 요약을 한다거나 번역을 한다거나 코드를 짜준다거나 추론을 한다거나.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GPT, 클로드, 제미나이가 다 이제 이 LLM에 속해요. 그리고 이 언어를 다루도록 학습한 엔진은 딱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픈 AI의 GPT, 엔트로픽의 클로드, 그 다음에 구글의 제미나이. 근데 이제 또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GPT 통해서 뭐 이미지 만들어낼 수 있는데, 제미나이 통해서 영상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언어를 다루도록 했는데 왜 이미지랑 영상을 만드냐 라고 어떤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 LLM, 언어를 다루도록 학습한 엔진이 기본이고, 이미지를 만드는 모델, 그 다음에 영상을 만드는 모델,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LLM이 기반이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모델, 그 다음에 영상을 만들어내는 모델들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LLM이 GPT, 클로드, 제미나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처음에 등장한 챗봇은, 이제 챗봇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카카오톡 상담봇,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플랫폼을 이용할 때 상담할 때 요즘은 이제 AI가 상담을 해주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초창기에 GPT 대화창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어떤 사용자가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주는 용도로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은 사람이 하는 역할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에이전트는 그게 아니에요. 챗봇은 답만 했다면 이 에이전트는 사용자가 목표를 줬을 때 실제로 실행을 합니다. 계획을 짜고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이제 그 업무들, 짠 계획들을 실제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 마지막에 이게 잘 돌아갔는지 검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까지. 요거를 이제 에이전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챗봇과 에이전트 모두 어떤 이제 LLM이 기반이 된 그런 이제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챗봇은 LLM을 대화 전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 에이전트는 LLM을 실행 전용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챗봇은 사실 초창기 챗봇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지금의 이 채팅 기능들은 어떤 이제 파일을 만들고, 사실 다운로드까지만 안 되지 파일을 만들어내는 능력까지 실제로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다르게 발전을 해왔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MCP라는 개념들도 사실 AI를 다룰 때, 에이전트를 다룰 때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MCP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노트북, PC에 어떤 하드디스크를 연결합니다. 하드디스크를 연결할 때 어떻게 하냐면 USB 포트를 가지고 연결해요. USB 포트를. 근데 이 USB 포트를 연결하는 건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에서 쓰는 노트북이나 PC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전 세계가 다 USB 포트로 연결합니다. 이제서야 뭐 C핀 이렇게 등장을 한 건데, 원래는 이제 USB 포트로 연결을 하겠다라고 통일이 된 거예요. USB 포트가 표준 규격입니다. 이거랑 동일한 개념으로 AI랑 외부 앱 서비스랑 연결할 때 MCP라는 표준 규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클로드를 다룰 때 어떤 클로드를 이메일을 보내는 기능이 있다 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클로드 통해서 내가 메일도 확인하고 메일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제 노션과 같은 그런 이제 사이트에서 어떤 기록을 남길 수가 있고, 심지어 뭐 편집하는 기능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챗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 같은 AI 모델에서 하고 있는 업무 외에 외부 서비스랑 연결을 하는 거예요. 뭐 구글 드라이브랑 연결을 하던, 구글 캘린더랑 연결을 하던, 이 연결을 할 때 그 USB를 꽂는 그 포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MCP라고 이 연결하는 표준 규격을 통일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 이 MCP라는 개념이 없다, 이 MCP처럼 어떤 이제 표준 규격이 없다, 공통된 연결 규격이 없다라고 했을 때 에이전트가 AI가 뭐 메일, Gmail에 연결하고 구글 캘린더에 연결을 하고 뭐 네이버에 연결, 뭐 플레이 MCP 같은 이제 네이버를 쓸 수 있는 그런 커넥터에 연결한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MCP라는 개념이 없으면 그때그때 하나하나 어떤 연결할 수 있는 코드들을 다 짜줘야 돼요. 뭐 인증 방법이라든지 요청하는 형식이라든지 이 기능을 호출하는 방법이라든지 각각 별도의 연결 코드를 만들어 줬어야 됐어요. 되게 복잡하니까 그냥 MCP 하나를 통일하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의 이제 AI랑 외부의 앱 서비스를 연결할 때 요 이제 MCP라는 개념이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고, 실제로 이제 에이전트를 다룰 때 이 MCP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앱이나 웹 서비스를 연결하는 게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설명드린 이제 이 AI 에이전트, 어떤 원리로 에이전트가 돌아가냐, 에이전트가 내가 어떤 사용자가 목표를 줬을 때 이게 뭔가 어떤 중간 과정이나 이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목표를 줬을 때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도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검수를 하고 이런 알아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건 알겠는데, 어떤 원리로 어떤 작동 방식으로 에이전트가 돌아가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3단계를 이제 대표적으로 추려볼 수가 있어요. 큰 틀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요. 행동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겠죠. 결과물을 바탕으로 관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찰은 결과물이 어떤 이제 사용자가 어떤 목표를 줬을 때 AI가 만들어낸 그 결과물이 어떤 완성도 기준으로 부합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결과물 되게 별로다 라고 했을 때 다시 1단계인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사용자가 지시를 했을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는 뭐지? 를 판단을 해요. 사용자가 요청한 목표는 뭐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단계로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가고 어떤 설계를 가져가야 되지? 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할 일들을 쭉 정하고서 행동으로 옮겨요. 생각 단계에서 정해진 이제 순서, 리스트대로 실제로 행동을 합니다. 도구들을 사용해서. 여기서 말하는 도구는 검색이나 파일 열기, 문서 작성과 같은 것들을 이제 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다시 관찰 단계로 가서 이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어떤 완성된 결과물이 사용자가 원하는 그 목표 기준치에 부합을 했을 때 이제 그제서야 사용자한테 전달합니다. 이 3단계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결과물이 만들어질 때까지 3단계를 반복해서 진행한다라는 게 이 에이전트의 이제 원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